그래서 마음 공부를 지금 우리가 만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없으면 이렇게 찾아올 때도 없고, 맨날 그때는 이제 대나무집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났고, 내 전생에 무슨 왼수를 져가지고, 그러다가 굿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중심을 항상 그런 데 기울거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없어진다고. 이게 어디 누구 탓같고, 자꾸 내가 왜 그런 인간만 꼬이나, 자꾸 그렇게 생각돼. 그 중심은 난데, 내가 이 인생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 수도 있잖아. 바쁘게 뛰내려고 하다가 나 살아야겠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우울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울하다 그래도 내가 딱 우울한 속에 있다가도 내가 살아야겠지. 딱 이랬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야, 그거는. 감정 하나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감정은 왜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은 매 순간 바뀐다는 거지. 근데 매 순간 바뀌는 것을 내가 왜 허덕거리는 거야? 참나 내 중심이 내 안에 있는데 감정이 난 줄 알았다는 거야. 감정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몰랐다는 거야, 지금까지. 감정이 나면 우리는 수없는 다중인격자예요, 저희는. 감정은 우린 내가 아니에요. 일어날 때마다 춥다, 덥다, 땀나네, 문 열어라, 선풍기 틀어라, 에어컨 틀어라. 이게 감정이에요. 더워하는 감정, 추워하는 거. 이게 어떻게 나가 될 수 있냐는 거야. 나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감정, 덥다, 춥다 맨날 바뀌는 거잖아.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난 거예요. 더운 사람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 추운 것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춥다고 맨날 문 여는 사람 따로 있고 견디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참을 수 있다면 참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나예요. 근데 참는 사람이 나냐? 참는 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알아차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마무리해 보세요. 네.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때는 친정엄마한테 서운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이 엄마한테 이런 서운한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더 알게 돼요. 그렇지. 마음 공부와 감정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감정을 더 잘 보게 돼요. 더 잘 보게 되니까 우울한 감정이 더 잘 나타나고 화나는 감정이 더 잘 보여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감정 공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을 잘 공부해요? 초보는 이게 사고 날까 안 날까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저 사람 저러 가다 사고 나겠는데 딱 알 수 있어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차를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엔지니어들은 차 소리만 딱 들으면 엔진 오일 갈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만 딱 밟아봐도 우리는 모르지. 브레이크 밟고 패드 갈아야 됩니다. 왜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 공부를 하면 그게 더 잘 보인다고. 엄마의 감정도 더 잘 보이고 내 감정도 더 잘 보인다고. 그래 그걸 속지 말라고. 나 왜 이렇게 채원님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더 올라오죠? 당연한 거예요. 잘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갈 수 있고 브레이크 패드를 바꿀 수 있는. 우리는 그러다가 엔진 터진단 말이에요. 엔진 오일이 없는데 모르고 계속 타다가 그때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그래서 지켜보라 그러잖아, 자꾸. 소리를 지켜보고. 더 잘 나타나. 누군가가 나는 애가 지금 없는데 애가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자식 자랑하고 내 앞에서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마음 내면 되냐면은 누군가가 자기 차를 자랑하고 자기 집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할 때는 그 사람의 자존감은 이미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내가 아니라 말 안 해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걸 자랑하면서 자존감을 올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자존감이 없어서 남편이나 자식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같이 올라가고 싶은 사람.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하나구나. 자존감이 좀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명품을 매는 것도 그렇고 자존감 있는 사람은 핫바지를 입고 가든 슬리퍼를 신고 가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꾸 남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자꾸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내 앞에서 자식 없는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대강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은 자식이 있든 없든 간에 스스로 잘 살아가면 그건 끝인 거예요. 이렇게 일찍 마음 공부를 했다는 걸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12살 때부터 혼자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농촌 촌 출신이다 보니까 도시 대구라는 곳에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은 어렵게 살았고 부모님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저는 완전 깡촌에 있던 그런 존재다 보니까 이남이녀의 셋째인 저만큼은 이제 조금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보낼 그 비용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저 혼자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은 맨날 농사 짓는다고 바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항상 촌사람이니까 도시에 가니까 항상 왕따처럼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저의 이제 내면과의 대화, 내 마음과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혼잣말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대화하고 자꾸 나는 내가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자꾸 어릴 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나는 왜 여기 있고 이런 게 자꾸 이제 부모가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부모가 있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되고 이걸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니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이 자꾸 밥 먹을 때는 괜찮고 또 생각이 일어날 때는 또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변화하는 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그 대화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답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30대까지만 올라가도 1대, 2대, 3대, 4대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가도 고자로 30대까지만 올라가도 우리는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관념들이 있어요. 정조 할아버지의 관념도 있고 그 위에 10대 관념도 있고 그 중에 좋은 관념도 있고 나쁜 관념도 있고 우울한 관념도 있고 깨끗한 관념도 있고 살인의 관념도 있고 자비의 불교 부처님 같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내가 잘 끌어당기면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하는 순간 답이 탁탁탁탁 나오는 그런 순간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 내 안에 무한한 잠재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여기에 몰입하게 됐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뇌 안에는 여러분 뇌 안에서 감정을 느끼는 게 편도체라고 하고 아까 세로토닌, 도파민 얘기했는데 호르몬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감정을 느끼는 뇌의 특정 부분은 없대요. 과학자들 좀 그냥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래요. 그냥 뭔가 모르는 마음이란 게. 과학자들도 그거 풀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 혼자 일어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우울함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 감정이 어릴 때부터 막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터진 거거든요, 이게. 뭐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푸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구슬하기도 하고,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저는 철저하게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걸 또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얼굴하고 10년 군대에서도 아토피 약을 받으러 나왔으니까 척추하고 다쳐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양도 안 좋고 먹는 게 내가 챙겨 먹다 보니까 항상 굶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하고 허벅지 진물이 질질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게 안 낫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약 다 먹었어요. 병원도 다 다니고 나병 환자가 먹는 약까지 먹었으니까 안 낫더라고요. 그런데 명상을 하고 내 마음에 평온함을 딱 느낄 때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만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20대 딱 군대 제대할 때부터 딱 생겨버린 거예요. 군대에서도 항상 이 약을 타러 나왔거든요, 밖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부터 피부부터. 그러니까요. 모든 게 이게 목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 몸의 균형이 잘 맞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럴 때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몸속에 답답해지고 소리나 호흡이 평온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부 다 몸이 약 하나 먹지 않았는데 수술 하나 없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안에 치유력이 있다는 걸 확고히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고치겠어요. 몸도 다 고쳐버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심 같은 게 없어요. 내 안에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딱 드니까 내가 안 느끼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내 스스로가 다 해결하는 내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제 직업이 많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재조소에 나에게 그 능력을 그 누가 하느님이 되셨던 부처님이 되셨던 나는 무신론자니까 그분들이 됐던 우주가 됐던 아니면 조상의 에너지가 됐던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영성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운으로 내가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삶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잘 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을 많이 일면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고 계시니까 이걸 환원할 수 있는 게 뭐다 생각해서 이런 단체를 더 크게 만들고 이제 지금은 뭐 캄보디아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고 이런 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가 막 질문하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있다. 나를 죽이는 것도 내 안에 있고 나를 살리는 것도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근처에 내가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내한테 처해지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제하고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반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울하게 내 방구석에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술 한 잔만 먹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비 온다 찌짐이나 지금 또 여기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걸 연기법이라고 해요. 인연생기. 뭐라고요? 인연생기. 인연을 지으면 뭔가 태어나요. 자꾸.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고 여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뭔가 탁 태어난 거예요. 그 인연생기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것에 인연을 생기를 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태어나요. 그럼 태어나면 우리의 몸은 1초에 30만 개의 세포가 생멸을 하니까 그 세포가 또 뇌세포가 또 태어나요. 그럼 생각이 그제서야 자꾸 벗겨내고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나는 매 순간 인연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느낌에 따라 느낌에 따라 인연을 바라본다. 인연을 바라본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감정도 내가 아니다. 나는 매 순간 지켜본다. 나는 매 순간 지켜본다. 나는 매 순간 깨어 있는다. 나는 매 순간 깨어 있는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린다. 나는 매 순간 알아차린다. 나는 매 순간 받아들인다. 나는 매 순간 받아들인다. 나는 매 순간 흘려보낸다. 나는 매 순간 흘려보낸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 나는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그 사람의 멋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매 순간 감정을 지켜본다. 매 순간 감정을 지켜본다. 나는 오늘 이 순간 나는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이 정화되었다. 내 마음이 정화되었다. 내 감정이 정화되었다. 내 감정이 정화되었다. 내 느낌이 정화되었다. 내 느낌이 정화되었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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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